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상원 청문회가 잠시 후에 곧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청문회는 미국 정치 사상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방송들이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실시가 되는데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청문회를 앞두고 그의 서두 발언을 서면으로 상원정보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했었다. 또 러시아 관련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었다. 또 코미에게 자신의 이름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더 구체적인 진술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것이 이제 질문이고, 또 이런 사실들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키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미의 서두 발언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있고, 이것이 어떤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 또 어제 전야제 성격인 정보기관 수장들의 증언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코미의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는 7페이지에 달합니다. 그가 트럼프와 9번 만나서 개인적인 대화를 한 것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메모해 놨는데, 그의 메모는 언론에 의해서 몇 번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코미 자신이 이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 직접적인 진술한 것은 처음입니다. 비교적 소상하게 내용이 들어있고 사실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마치 소설처럼 자세한 기술까지 들어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1월 27일 화이트하우스 내에 있는 그린룸에서 트럼프와 코미가 단둘이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질문을 했는데 그대가 그냥 FBI 국장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코미가 꽤 의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에 이미 2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나는 충성을 기대한다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코미의 이 부분 기술을 보면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주문을 했는데 그때 나의 대답은 나의 정직함을 당신에게 드리게 될 겁니다. 라고 답변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월 14일 만남인데 오벌 오피스입니다. 트럼프가 그때 그 오피스에 있던 법무부 장관 그리고 사위를 나가라고 하고 단 둘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마이크 플린 전 안보보좌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He's a good guy. 그런 좋은 사람인데 I hope you can let this go. 이거 그쯤 해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코미의 답변 그냥 He is a good guy. 그 좋은 사람이죠. 라고만 대꾸를 한 것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 3월에 트럼프가 코미를 불렀는데 러시아에 대한 수사 때문에 그가 이끄는 국정에 a cloud, 구름이 끼어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구름을 거두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코미의 답변은 가능한 한 수사를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번째, 4월 11일 트럼프가 코미를 보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러시아 수사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에 나는 그대에게 잘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that thing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미는 이 진술서에서 that thing이 뭔지에 대해서는 내가 질문하지 않았다라고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코미의 진술인데 그가 트럼프의 취임 직전 그리고 1월 달에 저녁 식사 시에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했었다라는 점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코미가 얼마나 더 자세한 진술을 하게 될지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만 4개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FBI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법무부가 또 특검을 조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조사가 러시아 선거 개입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트럼프의 사법 방해죄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으니까 법적이고 형사법적인 조사까지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미가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는데 비밀 분류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발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검사 조사와 관련된 사항도 중복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심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의 언론들은 코미가 사실 확인은 정확하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결론을 내린다든가 법적인 해석은 삼가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했습니다. 민주당 쪽의 반응입니다. 사법방해죄 추진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밀어붙이자, 사법방해가 된다. 그런 의견이고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같은 의원은 아직 그 단계가 오지 않았다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역시 두 가지 의견인데 지금까지 트럼프가 한 행동은 위법 사항이라고 보는 주장이 있는데 형사법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가 let it go, 그만해라 하고 요구를 했다면 이것이 바로 사법 방해자다. 더 다른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범죄 조사 시에는 동기라든가 의도라든가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2월 14일 날 미팅에서 트럼프가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내고 FBI 국장하고 단둘이서만 대화를 원했다는 것, 그리고 그 대화가 수사 그만해라 하는 얘기였다는 것, 그것은 그 자신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고로 이것은 위법이다.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것이 형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한쪽이 부당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가 코미에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더를 내린 것이 아니다. 그 톤을 보면은 그 친구 좋은 사람인데 그쯤 해두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압력이다 하고 압력으로 간주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압력이 사법방해는 아니다.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트럼프가 법을 위반하려는 intention,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리처드 벌,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고 치자.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부하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정보 책임자들 수장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죠. NSA, DNI, FBI 책임자들이 상원 정보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들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말을 굉장히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이들은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공개는 부적절하다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수사 종결에 대한 압력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정보수장들이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하니까 메인주 상원의원인 앵구스 킹 의원이 그대들은 무슨 법적인 근거로 답변을 회피하냐, 여기 나와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지 않았느냐 하고 공박을 했습니다. 이때 댄 코츠 DNI 국장은 나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정도입니다. 시사 해설이 끝이 나면은 시간상으로 곧 상원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방송들이 생중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직장이라든가 가정 또 영업장소에서 마치 슈퍼볼을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볼 것으로, 그래서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상원 청문회가 오늘 9시 잠시 후에 열리게 됩니다. 오늘 코미 전 국장의 선서 증언에서 어떠한 답변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전국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전 방송사가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한 채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코미 전 국장은 어제 오후에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그의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게 러시아 수사 중단을 요구했었고 그에게 충성 맹세를 주문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미는 트럼프 대통령과 9번의 사적인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어제 정보기관 수장들을 불러서 러시아 수사에 대해서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트럼프로부터 러시아 수사 중단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영국의 총선이 오늘 실시됩니다. 영국은 EU 탈퇴 그리고 대테러전 전략 등을 놓고 국론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거에는 약 4,6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인디애나에 사는 2살 난 여자 어린아이가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은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서 사체 해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 어린아이가 진드기에 물린 후에 체온이 104도까지 올라갔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폭행 하원 의원이 사과와 함께 자신의 법정 변호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몬태나주의 연방 하원 의원 당선자인 그렉 진판테, 선거운동 중에 질문하는 기자를 폭행해서 입건이 됐습니다. 그는 기자보호위원회에 $50,000의 성금을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어제 일리노이 주 정부에게 밀린 메디케이드 기금을 지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2년에 걸친 예산 위기로 메디케이드 기금 지출이 중단돼서 닥터와 병원들의 외상값이 $20억 달러에 있습니다. 주 정부는 지금까지 임시 예산을 통해서 공무원 봉급, 펜션, 부채 상환 등을 우선적으로 지출해왔습니다. 손녀를 구타해서 숨지게 한 조모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어제 조모인 헬렌 포드에게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2013년 8살 난 손녀를 구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네이퍼빌의 10대 자살 사건, 경찰은 자살한 10대를 조사했던 경찰관을 옹호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조사 수칙을 준수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10대 하이스쿨 학생은 섹스테이프 소지 문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 귀가해서 자살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부터 내주 초까지 90도대의 더위가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78도, 금요일 내일 대체로 흐리고 한때비 최고 80도, 토요일, 주일, 월요일 계속해서 맑습니다. 토요일의 최고는 88도, 주일 90도, 월요일 89도입니다.